평양 만수대 예술단 무대 위 수만 명이 박수칠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손에 든 바이올린이, 제 미소가, 심지어 제 아들 민준이의 숨소리까지 국가의 소유였다는 걸, 제 남편이 8년 동안 숨겨온 진짜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평양 제1바이올리니스트 리지현, 피로 쓴 7분 30초의 탈북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리지연입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단에서 10년 동안 제1바이올리니스트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땅 서울에서 제 남편 박성우와 민준이와 함께 숨쉬고 있어요. 전 1977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빨치산, 아버지는 무대 조명기사, 어머니는 예술단 의상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7살에 음악영재반에 뽑혔을 때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신 말씀, 네 집안 덕에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때는 그 말이 그냥 감사했어요. 바이올린을 처음 잡던 날 선생님이 제 손에 쥐어주며 하셨습니다. 이건 국가가 너에게 맡긴 거란다. 감사히 생각하고 소중히 다뤄라.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국가가 저를 믿어준다고 느꼈으니까요. 전 25에 결혼했습니다. 저와 같은 평양 만수대 예술단의 부단장이었던 박성우와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는 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바이올린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 제 미소마저 국가가 허락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심지어 제 눈물까지도 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제 남편이, 그토록 따뜻하게 웃던 사람이 8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지. 진짜 이야기는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2년 5월, 생애 처음 북한 땅을 벗어났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버스 창밖으로 본 거리가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연인이 손잡고 웃고, 할머니가 카페에서 책 읽는 모습, 감시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창밖 보지 마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흘째 밤, 저와 가장 친한 선희 언니가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년 지기였던 그 언니, 저희가 머물던 호텔의 복도 끝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문틈으로 봤습니다. 선희 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감시요원 둘이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외국인한테 미소 지었다고? 반동년. 선희 언니가 울며 빌고 있었습니다. 제발 평양에 있는 우리 딸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12살 딸을 인질로 두고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언젠가 저와 민준이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흘째 오후 호텔 로비에서였습니다.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악보를 보고 남편은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제가 몰래 불러줬던 남조선 동요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히 민준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장님 김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눈빛,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5초, 10초 영원처럼 길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어요. 너희 가족은 이제 끝났다. 그날 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단장님한테 들었어. 민준이가 이상한 노래 불렀다고 감시 대상으로 올렸대. 저는 무너졌습니다.
여보, 나 때문이야. 내가 몰래 남조선 노래를 불러줬어. 충성심이 높기로 유명한 남편이었기에 너무 두려웠지만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어깨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잘했어. 예상치 못한 남편의 대답에 저는 믿을 수 없어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도 충성파가 아니었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선희 언니가 끌려가던 그날 밤 이후 호텔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단장님 김철민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혼자 서 계셨습니다. 눈이 퀭하고 손이 떨리고 선희 언니 감시 책임자였던 그분도 이제 끝이 보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공연 중 사고를 내면 본인뿐 아니라 부모, 형제, 아이들까지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공연 닷새째 아침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장 동무가 어젯밤에 보고서를 올렸대. 리지연 부부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희 사건의 진짜 주동자는 리지연 부부라면서 서양 사상을 퍼뜨린 게 그 부부 때문이라고 연대 책임을 씌웠대.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단장님은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우리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였습니다. 남편이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들었니? 평양 돌아가면 우린 바로 분리조사야. 나는 국가보위부로, 너는 사상지도부로. 민준이는 남편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린이 보육원으로 보내진대. 사상 오염 부모의 자녀라고 낙인 찍혀서.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5살 민준이가 엄마 아빠 없이 그 차가운 보육원에서 자란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감시는 숨이 넘어갈 듯 해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요원이 문 앞에 서 있고 밥 먹을 때도 누가 누구랑 눈 맞았는지 기록했습니다. 전화기는 진작 뺏겼고 우리는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우리 어떡해? 남편의 눈빛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리허설 중에도 무대 위에서도 잠들 때도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민준이를 꼭 안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이 지옥에서 꼭 꺼내줄 거야. 귀국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발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공연 8회째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그 눈빛.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꽃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조선으로 가자. 그 한마디에 죽어가던 제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에 아주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그날 밤 남편이 문을 잠그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는 완벽했습니다. 출신이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혁명유공자, 어머니가 인민배우였으니까요. 20살에 바로 만수대 예술단 들어가 30 전에 부단장까지 됐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탈출의 무기였습니다.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첫 해외 공연 때부터 준비했어. 동료 선임이 도주하다 잡혀 수용소에 갔을 때 그때 확실해졌어. 출신 좋은 내가 더 충성스럽게 보여야 해외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 헝가리 공연이 결정적이었대요.
선이 사건 터지고 단장이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은 순간부터 사력을 다했어. 지난 4일 동안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브로커랑 이미 연락 끝냈어. 돈도 다 넘겼고 차량도 확보했다고 남편이 서랍에서 꺼낸 건 접힌 헝가리 지도, 요원 교대표, 그리고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단장이 내일 밤 혼자 도주할 거야.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감시망이 7분 30초 무너져. 그 틈에 우린 호텔 후문으로 나가서 브로커 차를 탄다. 차는 우리를 부다페스트 시내로 데려다주고 거기서 택시로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간다. 대사관 주소는 이거야. 헝가리는 EU 국가라 탈북자 보호에 협조적이고 대사관 문만 넘으면 즉시 보호받아. 한국으로 송환돼. 실제로 2006년에도 북한 사람들이 헝가리 대사관으로 들어가. 무사히 한국에 왔어. 이번이 우리 마지막 기회야. 남편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지난 4일 너 몰래 브로커랑 2번이나 만났어. 호텔 뒷골목에서, 화장실에서. 민준이가 태어난 날부터 꿈꿔온 일이야. 이 아이가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날. 이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남편이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만약 내가 잡히면 너랑 민준이만이라도 브로커 차 타. 대사관 주소 ANDRSSYT 109. 절대 뒤돌아보지 마. 사랑한다. 성호. 그날 밤 우리는 민준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8년을 기다린 끝에 마지막 4일을 불태운 사람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이야. 민준이를 위해서 우리 꼭 살아서 그 문을 넘자. 저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이제 나도 같이 뛸게. 그 밤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오후 3시 17분 42초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철민 단장 도주 확인. 모든 요원 추격. 호텔 전체가 지옥이 됐습니다. 감시요원 5이 단장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연아, 지금이야.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남편이 민준이를 안아 업고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목 꼭 잡아. 위에서 무전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누가 내려간다. 비상계단 차단. 발소리가 바로 위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직원 통로를 지나 후문으로 호텔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대기 중이었고 브로커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 사이렌이 따라붙었습니다. 15분간의 지옥 같은 추격 끝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급정거. 뛰세요. 70m. 남편이 먼저 내렸습니다. 민준이를 업은 채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연아, 절대 놓지 마. 추격 차량이 200m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50m, 30m, 20m. 갑자기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를 제게 번쩍 안겨 넘기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민준이 데리고 먼저 가. 대사관으로. 여보, 안 돼. 어서 가. 내가 막을게. 남편이 뒤돌아서서 추격 차량에서 내리는 감시요원 3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오가고 발길질이 난무했습니다. 남편은 한 명을 넘어뜨리고 또 한 명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하지만 셋이 달라붙어 남편의 머리를 봉으로 내리치자
남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코에서도 피가 터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민준이를 안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아, 눈 감아. 아빠 곧 오실 거야. 대사관 정문. 경비원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남편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입니다. 문이 반쯤 닫히려는 순간 남편이 피범벅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직도 남편 팔을 잡고 늘어졌지만 남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요원을 밀쳐내고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얼굴을 보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피 묻은 손으로 민준이 뺨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괜찮아. 이제 아빠 품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불러도 돼. 그 순간 대사관 직원분들이 달려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사관 안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남편은 제 품에 머리를 기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해냈어. 피로 물든 그 7분 30초가 우리 가족의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인가? 국정원 차량이 우리를 조용히 태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손에도 아직 헝가리에서 맞은 상처가 덜 아물었죠.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집에서 민준이와 남편과 함께 삽니다. 하나원 퇴소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2023년 9월 17일, 제 4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 지연아, 눈 감아봐. 민준이가 제 눈을 손으로 가리고 깔깔 웃었습니다. 뭐지 싶었는데 남편이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메이플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 그리고 안쪽에 금색으로 새겨진 글씨, 리지연에게, 이건 오직 너만의 바이올린이다. 사랑한다. 성호.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북한에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진짜 내 바이올린이 생겼다는 게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말고 네 마음대로 연주해. 평생 네 곁에서 듣고 있을게. 몇 달 뒤 2024년 2월 저는 처음으로 자작곡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민준아, 자유롭게 노래해. 감사하게도 특별 연주회에 객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 객석 맨 앞자리에 남편과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 차례야. 첫 음을 켜는 순간 헝가리 추격 전 관리소에 계신 부모님, 여동생 수진이를 다시 안던 날, 그리고 남편이 피 흘리며 대사관으로 뛰어들던 그 7분 30초가 모두 현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1악장은 공포, 2악장은 죄책감, 3악장은 눈물, 피날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 가족이 함께 숨쉬는 이 자유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는 순간 관객 1200명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객석 맨 앞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울어. 저도 그제야 남편을 봤습니다. 그 눈물은 8년을 기다리고 사이를 불태우고
7분 30초를 피로 산 남자가 드디어 제 음악을 온전히 들어도 되는 순간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민준이가 엄마, 오늘도 바이올린 켜줄래? 하고 물어봅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제 뺨에 입 맞추며 저녁엔 또 내 노래 듣고 싶어라고 합니다. 이제 제 바이올린에는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아들의 웃음소리, 제 남편의 눈물,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있는 한 이 바이올린으로 끝까지 연주할 겁니다. 북한 땅에서도 아이들이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그날까지, 그날이 오면 저는 이 바이올린을 들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 부모님 품에 안길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래할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